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5 순수 전단에서의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챕터 3.6 탄성계수 2와 G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지난 시간에는 축 방향의 힘이 주어졌을 때 경사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봤던 거고요. 이번에는 축 방향의 토크가 있을 때, 비틀림이 있을 때 경사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는 이 방향으로 되면 운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면에 이쪽으로 회전하는 힘, 그리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힘, 그리고 이쪽으로의 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야 전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야 회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타우가 다음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이제 순수하게 전단형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순수 전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비틀림이 축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ABCD에 순수 전단 상태가 일어나고, 이때 보호교향은 양의 면에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축 방향에서 여기가 양의 면이죠. 양의 면인데 이 위로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하면 Y축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값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그림 A 같은 경우에 순수 전단 상태의 응력 요소고요. 순수하게 전단력만 있는 상태죠. 그림 B는 이제 경사면에서의 작용하는 응력을 보는 건데, 각도가 세타가 제로일 때는 전단력만 있었지만 이제 각도가 세타만큼 변형되었을 때 경사에서는 이제 수직 응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방향 응력 시그마 세타와 전단 응력 타우 세타가 이제 같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림 C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값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평형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평형방정식은 힘에 의한 거죠. 힘의 합이 0이 되는 거고, 힘을 구하려면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면적을 곱한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치는 힘의 크기고요. 그러면 일단 면적만 생각하면 원래 여기의 면적이 A 제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여기의 면적, 여기를 우리가 A1 만약에 A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A0분의 A1이 될 테고, 그러면 A1은 A0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요면은 A2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가 A2분의 A0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A0는 A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각각의 여기 면적을 다 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면적을 구해 놓은 거죠. A0는 A0를 구하는 게 아니라 A2를 구했어야 되는데요. A2는 A0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뭐죠? 세컨드 세타죠. 그래서 각각의 면적이 이렇게 각각의 힘의 응력에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쪽에서는 타우가 발생하는데 면적이 A0고, 이 아랫면에선 타우가 발생하는데 면적이 A0 탄젠트 세타고,
요 경사면에서는 수직 응력이 시그마 세타고 면적이 A0 시컨드 세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요 전단 응력에다가 또 요 면적을 곱하면 전단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결국에 평형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 세타 방향의 힘의 평형이라는 말은 요 방향으로 발생하는 시그마 세타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의 평형을 구하려면 얘랑 누구를 더하면 될까요? 요 전단역의 이 방향의 힘을 세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 방향의 힘을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요 방향의 힘은 얘일 테고, 시그마 세타 A0 시컨드 세타고요. 얘는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힘이니까 사인 세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러면 타우 A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힘이었으니까 어디가 세타예요? 이거는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면 얘는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타우 A 탄젠트 세타인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거. 얘는 사인을 곱한 거. 그렇게 하면 이 합이 요 두 개의, 그러니까 요 방향의 힘의 합이 이 방향의 힘과 같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계산을 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분해를 해보면 얘는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사라질 테고, 그쵸? 그러면 타우 A 사인 세타 그리고 타우 A 사인 세타가 2 타우 사인 세타가 될 테고요. 그쵸? 거기에다가 시컨드 세타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코사인을 곱해주는 식으로 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나올 테고, 그리고 A0는 다 소거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세타는 2 타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타우 방향의 힘을 또 생각을 해보면 타우 방향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평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타우 세타. 그러면 이게 요거죠. 요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들을 한번 다 더해보면 얘랑 얘겠죠. 그럼 얘를 각각 구하면 얘는 여기 아까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우 A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리고 얘는 같은 방향이네요. 이쪽으로 가는데 뭐죠? 아까 여기가 세타였죠? 아까 여기가 세타였고, 그러면 사인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번에는 요거에다가 타우 A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 요거 방향이 반대니까 빼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값과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헷갈리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같은 방향은 뭐가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또 막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시컨드 세타가 있으니까 양쪽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얘 없어지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래서 다음처럼 타우 코사인 제곱 세타 100의 사인 제곱 세타로 묶일 수 있고 A0는 다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시계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해서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서 결국에 다음에 간단한 두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전단의 상황에선 각도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수직 응력은 타우 사인 2세타, 그리고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 세타는 타우 코사인 2세타가 된다. 그리고 얘네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 거죠. 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가 그다음 요 그래프가 전단 응력의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세타가 0도일 때, 시그마 세타가 아니라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일 때 시그마 세타는 지금 시그마 세타는 얼마죠? 0이죠? 지금 이게 시그마 세타식입니다. 사인식 시그마 세타는 타우 사인 2세타. 그러니까 최대값은 타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타우고 그 다음에 주기는 파인 거죠. 180도. 그래서 시그마 세타는 0이고 대신 타우 세타는 얼마죠? 타우 세타는 여기죠. 그래서 타우 세타는 타우다. 그리고 90도일 때, 90도이면 여기인데 요 점일 때는 어때요? 또 시그마 세타는 0이고 타우 세타는 이번에 마이너스 타우죠. 마이너스 타우. 그래서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타우다. 그래서 보면 수치적으로 가장 큰 전단 응력은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쉽게. 그래서 당연히 순수 전단이 0도일 때는 당연히 전단력이 제일 클 테고, 근데 90도가 됐을 때, 90도로 이동했을 때 전단력이 그대로 타우가 적용이 되죠. 보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대로 90도로 갔을 때도 전단력이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90도씩 움직였을 때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수직 응력은 어때요? 45도일 때, 45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수직 응력이 여기 타우 값이죠. 딱 타우가 되죠. 그래서 타우를 가지면 최대값 마이너스 45도일 때, 여기일 때 여기 마이너스 타우를 가진다. 마이너스 45도일 때. 그렇죠? 이때는 반대로 타우 세타는 제로가 된다. 45도일 때는 전단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단력이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90도씩 더해질 때는 최대값, 근데 45도씩 할 때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장에 약한 취성 재료의 경우 비틀림을 가하면 45도 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한다. 이런 분필 같은 것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부러지죠. 많이 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필을 안 썼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45도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45도 각도일 때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죠. 수직 응력. 그래서 45도일 때,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전단력만 발생하고 45도로 세타를 회전했을 땐 수직 응력만 발생을 하는데 그 수직 응력의 값이 원래 전단 응력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발생해서 45도를 했을 때 요 면은 플러스죠. 근데 45도 요 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면은 45도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135도. 그래서 135도가 지났을 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그러니까 압축력이죠. 요 두 방향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반대 방향이 될 테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가 마이너스 135도.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순수 전단이 일어나면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0도, 세타가 0도일 때는 다음과 같은 전단력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테고 여기에 감마만큼이 각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각도의 변형률이 생깁니다. 전단 변형률은 각도의 변화죠. 근데 45도일 때는 전단력은 없고 수직 응력만 있어서 인장 압축만 일어나겠죠. 근데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니까 늘어날 테고 쪽으로 또 반대로 얘는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이쪽이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 모든 그 중첩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장하면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면서 수직 방향으로는 줄어들 테고 또 추가적으로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 방향으로는 줄어들면서 또 이 수직 방향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을 모두 고려해야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게 식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45도 방향의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이 45도 방향의 이제 추극력은 요거죠. 요게 시그마 맥스가 타우다. 그랬을 때 변형률을 어떻게 구해요? 후계 법칙이 뭐죠? 시그마는 산성계수에다가 아이고 변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식을 이렇게 바꾸면 변형률은 시그마 맥스를 2로 나눈 값이고 그러면 시그마 맥스가 지금 타우기 때문에 바로 2분의 타우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기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형률은 2분의 타우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인장력이 생기면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줄어드는 변형률도 생기니까 그 줄어드는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변형률은 포화송비를 곱하면 됐었죠. 요 포화송류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거를 그대로 위의 식에 곱해주면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뉴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포화송비를 활용을 하면 그럼 135도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135도 이거죠.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 그럼 일단 길이 방향으로 변형률이 생길 테고 줄어드는 변형률이 생길 테고 그것은 또 똑같이 아까 후계 법칙을 이용해서 2분의 시그마 민 값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제일 큰 값이라서 민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민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이제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타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45도 방향으로는 어때요? 45도 방향으로는 여기는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길이는 또 포화성비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U 곱하기 2분의 타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이 두 추응력이 영향을 줘서 45도 방향으로 늘어나는 수직 변형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을 하면 45도로 늘렸던 길이 그리고 135도에서의 추응력 때문에 45도 방향으로 늘어나려는 길이 요 두 가지를 합쳐야겠죠. 요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135도에서의 늘어난 길이 줄어드는 길이 135도에서는 이제 줄어들려고 하는 건데 줄어드는 길을 구하려면 45도의 추궁력으로 인해서 135도에서 줄어드는 길이랑 135도의 압축 때문에 줄어드는 길이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더한 식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 입실론 맥스는 2분의 타워 플러스 2분의 뉴 타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 이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2분의 감마가 됩니다. 감마는 그 전단 변형률이죠. 이 식은 마지막에 오늘 수업식 마지막에 이제 유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입실론 맥스는 변형률은 요 식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 식은 나중에 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와 얘가 같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제 3.6에서 다음 이제 알루미늄의 중공축을 고려를 했을 때 최대 인장, 압축, 전단 능력을 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최대 변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비틀린 공식이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싹 했었죠. 그래서 비틀림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 토크를 알면 그리고 반지름과 그리고 우리 단면적에 대한 IP를 알면 전단 능력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속이 빈 공간의 IP를 구하고 해당하는 값들 토크랑 반지름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어서 타우 맥스가 58.2다. 그래서 아까 이 토크는 앞에서 보시면 이 방향이죠. 그리고 이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당연히 회전하지 못하게 이런 방향에 나타난다라는 거는 토크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추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값은 다 58.2인 거죠. 방향만 다르고 값은 58.2로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최대 수직 응력은 언제 발생해요? 무조건 45도일 때. 45도일 때 발생하고 크기는 다 타우고 방향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방향을 구할 수도 있고 아까와 반대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단이 발생했을 때 45도에서는 바깥쪽으로 135도에서는 안쪽으로 압축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엔 반대죠. 45도에서는 압축이 135도에서는 인장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식을 통해서 구하시든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구하시든 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변형률은 어떻게 되죠? 그럼 이런 순수 전단 상태에서의 변형률은 우리가 후계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단 탄성 개수를 책에 부록에서 가지고 오면 27,
B가 파스칼이고, 그러면 원래는 이런 후계 법칙에서 의해서 감마를 G분의 타우 max로 구하면 결국에 0.002 라디안만큼 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45도일 때는 이제 축방향 변형률만 생기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식은 아까 앞에서 얘는 2분의 감마라고 구했죠. 아직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2분의 감마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감마를 넣어서 2분의 감마다. 그래서 얘의 반이다. 0.0011. 그러면 이렇게 이미 압축이고 인장으로 일어났을 때 당연히 여기는 줄어들 테고 압축이 될 테고 여기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값들을 부호를 구할 수 있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유도 안 했던 그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탄성계수 E와 D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A와 같이 이제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있을 때 BD의 길이는 루트 2H인데 이제 전달 능력이 다음과 같이 B처럼 발생을 하면 변형이 일어나겠죠. 변형이 일어나는데 BD가 길어지겠죠.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 변형된 길이는 BD의 변형된 길이는 LBD는 원래 길이가 루트 2H였고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거니까 축방향으로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1 플러스 입실론 맥스만큼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길이가 이 비율로 얘 곱해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BAD가 여기가 2파이 플러스 감마니까 코사인 공식을 적용한 코사인 공식의 이런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근데 이 식의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사인 감마랑 같습니다. 90도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아까 처음에 LBD 그 변형된 길이 요거는 요 식이었죠. 요 식과 첫 번째 식과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을 기랑 그리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요 식 요거를 세 개를 이용을 하면 다음과 연립을 하면 결국에 1 플러스 이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구할 수 있고 거기서 얘를 이제 풀어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고요. 근데 1 플러스 사인 감마에서 감마가 아주 작을 때 아주 작으면 사인 감마는 감마랑 거의 동일합니다. 사인 그래프가 이제 0에 가까울 때는 직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감마가 된다. 이 식이. 근데 우리가 이 변형률은 원래 변형률이라는 굉장히 고체에서의 변형률은 굉장히 작은 값인데 그거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한 값을 무시해버리면 1 플러스 2 이플럼 x가 1 플러스 감마랑 같게 되고 1이 이렇게 사라지면 결국에 이플론 max는 2분의 감마라는 식이 유도가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아까 유도를 안 했는데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거를 2분의 감마라는 식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계 법칙에 의해서 또 감마는 G분의 타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또
앞에서 축변형일 시 3.3이 또 앞으로 잠깐 가면 요거 요식을 가지고 오면 이 max는 2분의 타우 곱하기 1 플러스 u를 갖고 오면 요식이죠. 그러면 요 세 개를 연립을 짜잔 하면 다음과 같은 g는 2분의 1 플러스 u분의 2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g와 2와 u가 하나의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성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탄성계수 2와 G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